네, 저희가 도착한 첫 번째 역은 철강역인데요.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철강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을 받을 타이밍이긴 한데 네. 여러 얘기들이 좀 뒤숭숭하게 나오면서 변동성이 좀 있었어요. FOMC도 앞두고 있고요. 맞아요. 그죠? 네, 오늘 여러 가지 흐름 이슈들이 어떻게 있었죠. 오늘 흐름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조정 받아야 될 타이밍은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일단은 한 3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정도로 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안 좋은 이슈들이 또 몰려 나왔어요. 아까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또 주가 조작 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쌍봉을 찍고 이번에 다시 올라간 거거든요. 바닥 찍고요. 그래서 3봉 세 번째 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막혀야 될 자리였는데 네. 이런 악재들이 쏟아지면서 그 자리를 막고 전반적인 2차 전지의 분위기도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갔고 시장 자체도 일단은 조금 조정 구간을 걷는 것으로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노이즈가 좀 있었는데 네. FOMC까지 보고 나서 이제 조금 그죠? 네,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철강 얘기 이제 하겠습니다. 국내 사실은 이 경기 관련주들도 좀 돌아가면서 오르죠. 네. 조선 오르고 지난번에 화학 오르고 철강이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물론 포스코홀딩스가 있긴 합니다만 철강주가 좀 주목받고 올랐던 이유는 어디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일단은 원화 강세 기조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올 초 들어와서 5월 중순에 원화가 지금 환율이 1,340원대. 까지 갔었다가 최근에 좀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1,270원까지 예. 급락을 했다가 오늘 또 많이 올랐어요. 6원 올라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철강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산업들에게 있어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의 가격이 완화가 된다. 부담이 완화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이고요. 일단 중국이 아직 완벽하게 돌아설 기미가 보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국 쪽이 하반기 이후로는 철강의 수급도 좀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을 좀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생산을 일단은 감축을 하면서 건설 경기를 좀 진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정부 측에서 일단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내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추측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는 북미라던가 유럽 쪽은 굉장히 상황이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서 빨리빨리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철강의 수요를 이런 유럽이라던가 미국 쪽의 인프라 투자 그리고 중동 쪽의 인프라 투자들이 어느 정도는 좀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주력 제품 가격 인상도 어느 정도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국내 건설 경기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진한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좀 부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프로젝트들이 그래도 심심치 않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수익성이 어느 정도는 방어가 돼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전기차,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친환경차인데 무거워요. 왜냐하면 예전 엔진에 비해서 배터리라는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차량이 무거워집니다. 차량을 가볍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요. 예. 우리는 같은 크기의 배터리를 가지고도 더 차량이 주행거리 멀리 갈 수 있는 거 원하거든요. 에너지 밀도를 높인다라는 개념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남는 공간에 배터리를 더 많이 채워 넣어서 더 많이 가게 해줄게. 이런 개념인데 결국은 전기차 에 들어가는 부품들, 철강 같은 것들을 예전과는 다르게 경량화시키는 거죠. 튼튼하면서도 가벼운 이런 소재들, 결국에는 전기차용 강판 이런 것들도 실적 개선의 한몫을 좀 하고 있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학이나 뭐 철강이나 조선이나 경기 관련주는 네. 특별히 원재료 가격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최근에 철광석 가격, 이제 철강주들의 원료이잖아요. 철광석 가격이 하락세이군요. 이거는 이제 업체들에게 좋은 얘기인가요? 네, 아무래도 좀 좋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경기가 좀 살아난다는 기미가 보이려면은 중국 쪽에 가장 크게 차지를 하고 있는 철광석 수요가 늘어나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게 너무 바닥에만 있는 것도 사실 경기가 침체돼 있다라는 걸 반증해주는 그렇죠. 그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반등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사실 5월하고 6월에 한 톤당 103달러 수준에서 바닥을 다지기는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속적으로 6월 들어와서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제동이 좀 걸렸죠. 최근에 이제 톤당 112달러 선까지 가격이 회복이 됐었는데 사실 중국의 5월 생산자 물가 보면은 좋지는 않았어요.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한 4.6% 오히려 감소된 수치.
그래서 중국 리오프닝 열리고 경기 부양한다면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광석 가격은 최근에 한 8일 정도는 랠리를 펼쳤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103 바닥에서 112까지 일단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 경기 부양책, 중국 쪽에서 쓰는 하나의 일환으로 자동차 관련된 판매 촉진책 이런 것들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 이런 쪽에 들어가는 좀 경량화된 강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하게 좀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중국의 주요 항구에 이런 재고량들을 보게 되면 전주 대비했을 때 100만 톤이 넘게 감소가 돼 있어요. 재고가 없으니까 그만큼 빠르게 소진이 됐고 거길 또 채워야 된다라는 기대감들이 철광석 가격의 단기 반등에 좀 영향을 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결국 가장 클 것 같아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반기는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요인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은 타결이 됐습니다. 결국 불확실성은 사라진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깊게 올 거냐? 지금 상태로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주가의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연준도 이번 달에 만약에 금리 인상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땐 다음 달에 올릴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 봐야 25bp 남은 거라고 보고요. 연준 점도표상으로 연말에는 중간값이 5.125%이기 때문에 5에서 5.25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크게 예전처럼 금리 인상의 공포가 오는 시간은 아니다. 오히려 피크아웃하고 꺾이는 이런 시점으로 보는 게 좀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은 지금 미국의 IB 이런 쪽들 보게 되면은 골드만삭스 쪽에서 경제를 중국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들을 좀 내놓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이제 이런 L자형으로 해서 장기 침체가 될 것 같다라는 전망들을 좀 내놓고 있고요. 이건 이제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사안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추측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철광석 가격이 이런 리포트들이 나온 이후에 장중에 선물이 5%까지 급락하는 이런 파동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인도에게 지금 인구 1위를 내줬어요, 중국이요. 그러면서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서 주택 수요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들을 내놓는 거죠. 그러면서 몇 년간 중국 부동산의 경기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앞서서 시티그룹도 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정책들을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내놓으면서 이런 철강 관련된 산업들의 동향을 일으켜 세워줄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철강주들은 말씀하신 경기나 원재료 가격 동향이 물론 중요하고요. 네. 업체별로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죠? 그렇죠. 친환경 기조라든지 맞아요. 이렇게 네. 새롭게 살아남는 기업들이 중요하잖아요. 있죠. 그런 환경 변화들은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포스코홀딩스가 그런데요. 철강 업체들의 변화를 좀 살펴주시고요. 뭐 함께 철강 업종 내에서 선호주까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포스코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래 소재 산업을 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예전에 이제 확보가 돼 있었던 아르헨티나 염호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한 부가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의 업황은 안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르헨티나 염호 보유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정제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을 포스코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포스 LX라고 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고 개인들은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상에서도 여러 가지 8개 정도의 종목이 계속 얘기가 회자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것과 같이 이 종목도 포스코홀딩스도 리튬주를 묶이면서 주가는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뭐 타방송에서도 그랬고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외국인은 도대체 왜 지분을 이렇게 줄일까?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턴해서 조금 올리려고 하는 단계인데 지속성이 있을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개인들은 이거 예전에 철강 업황 굴뚝 주고 안 좋고 밸류 많이 줄 수 없는 거 아는데 어쨌건 리튬 생산하는 업체로 탈바꿈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철강이 네. 그래도 기본이지. 예. 캐시카우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거 나오려면 아직 멀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지분을 줄인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탑픽을 꼽자면 포스코 스틸리온이에요. 이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여러분들도 헷갈리고 옛날 포스코 강판이었나? 맞아요. 예, 포스코 강판이었어요. 컬러 강판 하는 쪽인데 이름이 포스코 스틸리온으로 바뀌었고요. 도금 공장 국내에 2개 라인 가지고 있고 컬러 공장 4개
그리고 해외에도 각각 한 개씩을 가지고 있어서 총 8개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주력은 당연히 컬러 도금 강판인데 이쪽도 우리 포스코 사명 바꾸면서 포스코 퓨처엠, 뭐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엠텍 이런 것들 포스코 그룹주가 우수수 올라갔던 거 얼마 전에 기억하실 맞아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포스코가 하고 있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이런 사업들 때문에 묶여서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은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 단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고온의 뭐 내변색 제품이라던가 친환경 제품의 용도를 점차적으로 다양한 분야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어요. 칼라 강판 뭐 이런 거 맞아요. 얘기했었죠. 네. 예, 예. 그게 꼭 이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의 산업으로도 확대를 해나가고 있고요. 염색을 또 온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예전에 그냥 우리가 페인트로 칠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로서는 전기차용 바디 셰시가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량화시킬 수 있는데 이게 가볍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고 튼튼하지 않은 게 아니고 경량화되면서도 튼튼한 이런 철강 소재들을 결국에는 하고 있는 건데 고압 가공 알루미늄 부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채용하는 추세들은 앞으로 더욱더 이런 전기차의 무게를 낮추기 위해서 필수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한테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철강주 얘기했고요. 그 가운데 관심주로는 포스코 스틸리온 네. 살펴봤습니다. 사령관 차장님과 철강주 얘기했고요. 다음 역으로 또 이동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